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엔터레저 미디어 담당하는 지인혜입니다. 오늘 소개팅은 심플한 남자 같은 기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GKL이라는 종목입니다. 2005년도에 설립해서 한 우물만 판 한 업종만을 지금까지 영위해온 사업자이고요. 별도 기준의 회계와 연결 기준의 회계가 비슷할 정도로 다른 자회사나 신사업이 거의 없는 완전 한 우물 파기만 한 굉장히 심플한 기업입니다. 오늘 소개팅 GKL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GKL 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남이나 힐튼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븐럭이라고 하는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GKL은 특이하게 유일한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인 카지노입니다. 외인 카지노라고 하면 시장에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한국관광공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외인 카지노라는 점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테이블처럼 우리나라에서 3개의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 코엑스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남 코엑스의 세븐럭 하나, 그리고 강북 힐튼점의 세븐럭 하나, 그리고 부산 롯데호텔의 1층에 들어가 있는 세븐럭을 운영하고 있는 총 3개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외인 카지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좀 훑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2005년도에 설립을 한 이후에 쭉 데이터가 있지만 좀 그래프상으로는 2012년도부터 나와 있는데요. 계속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2012, 2013, 2014년도까지 매우 좋았는데요. 2014년도 이후부터 드라백과 오른쪽 매출액이라고 하는 지표가 좀 많이 꺾여요. 그 이유가 2014년도에 매우 큰 중국의 반부패 정책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VIP들이 이 게임이라고 하는 산업에서 많이 사라진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중국의 고위 공무원들이나 사실 GKL이나 파라다이스의 중국 마케터들이 실제로 중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었기 때문에 중국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의 VIP들이나 부자 인구들이 굳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 해외까지 나가서 개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세를 걷다가요. 2017년도에 다시 우상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VIP가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향 기조로 올라선 건데요. 그 이유가 2017년도 4월 달에 경쟁사인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하는 인천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세우게 됩니다. 오히려 신규 영업장이 들어서면서 경쟁 심화라기보다는 한국에도 이렇게 멋있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있구나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히려 서울에 2개 그리고 부산에 1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GKL까지 사실 경쟁 심화보다는 낙수 효과가 더 컸던 이벤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드랍백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7, 18, 19년도 동안 장사를 잘 해오다가요. 20년도부터는 이제 아주 심각했었던 이제 코로나가 발병을 하면서 아주 드랍백은 크게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매출액과 홀드율이라는 지표입니다. 기본적인 설명부터 드릴게요. 왼쪽에 지금까지 드랍백이라고 하는 지표를 설명드렸는데요. 카지노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 VIP 혹은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쓴 돈, 전체 판돈의 총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시가총액과 상관관계를 많이 이루는 지표는 드랍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드랍백과 실제로 손익계산서에 보이는 매출액의 차이는 뭐냐면 오른쪽인데요. 홀드율이라는 개념이 중간에 이제 끼게 됩니다. 홀드율은 이 VIP 혹은 플레이어가 앉아서 쓴 판돈 금액, 이 드랍백에서 딜러가 따간 비율이에요. 즉 카지노 회사가 이긴 윈 퍼센티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다이스나 강월랜드 GKL의 손익계산서상에 보이는 매출액은 드랍백 곱하기 홀드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이 둘을 곱한 매출입니다. 홀드율은 2012년도부터 조금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좀 경쟁 심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사실상 중국
중국 VIP가 많아 사라지는 과정에서는 홀드율 저하로 나타났었다면 오히려 2019년도 홀드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프상으로는 굉장히 좀 우하향하는 것 같지만 오른쪽 우측에 봐주시면 홀드율은 결국 12%에서 13% 내외로 수렴하는 기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GKL은 외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사실 발병을 하면서 인바운드가 완전 차단됐고 하늘길이 완전 막혀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 구간 때는 어땠냐를 보면 2019년도 막대 그래프를 보시다가 2020년도에 이제 폭삭 없어지죠. 그런데 2020년 구간에도 막대 그래프가 좀 살아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2019년 대비 30%가량의 드랍액과 매출액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사실 중국 VIP, 일본 VIP도 아닐 텐데 사실 어떠한 고객이냐면 이 기타 VIP 군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한국에 살고 계시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GKL이나 파라다이스에서 충분히 게이밍을 향유하고 계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만으로도 30%가량의 막대 그래프가 쭉 유지돼 오다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건 올해 중순부터였습니다. 드디어 4월 달부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거리두기가 완화되었고요. 5월 달부터는 GK가 파라다이스의 소속되어 있는 마케터 분들이 해외로 다시 출국해서 마케팅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다시 시작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본 VIP죠. 일본 VIP들을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일본 하늘길, 즉 일본 항공권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이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드랍액의 막대 그래프와 선 그래프인 매출액이 아주 좋은 우상향 지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순 이후부터 외인 카지노들의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 펀더멘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드랍액과 매출액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주 지극히 현재의 시점은 어떠할까요?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 VIP가 거의 완벽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VIP의 회복만으로도 이번 3분기부터 구조적인 흑자 전환에 진입한 게 이제 외인 카지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다이스는 무려 3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GKL도 이제 흑자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시현했습니다. 일본 VIP만으로도 이렇게 흑자 전환을 시현했는데요. 내년도 조심스럽지만 레저 업종의 기회 요인으로는 중국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월 양회 이후부터는 중국의 인바운드가 조금 많이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VIP는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본 VIP가 회복됐고 그것만으로도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기존에 있었던 중국 VIP 매우 중요한 고객들까지 돌아온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드랍액과 매출액의 사실상의 최대 실적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이나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했었기 때문에 특히 사기업인 파라다이스는 구조 조정을 많이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비용도 많이 슬림화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으로도 아주 좋은 호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슈는요. 이제 오른쪽 지표 봐주시면 가장 기여가 큰 건 당연히 강남 세블럭입니다. 코엑스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기여를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건 이 힐튼점이에요. 강북 힐튼 호텔에 들어가 있는 영업장인데요. 이게 4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장이 내년도 1월 달부터 용산점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힐튼점에 오래 있다가요. 용산점으로 새롭게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붙게 되죠. 첫 번째는 영업상의 공백이 있나요?인데요. 지금 8월 달부터 힐튼점 그리고 용산점 두 영업장에 임대료를 내면서 한 영업장은 영업 중, 한 영업장은 지금 공사 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튼점 이 셧다운 되면 그 다음 날 바로 용산점이 오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업상의 공백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캐파 확장이 있나요?인데요.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용산점에는 영업 면적이 20%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테이블 대비 테이블은 10%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영업 면적이 20% 늘어난 거기 때문에 향후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테이블 증설은 사실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 정도의 증설 효과가 잔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전망 포럼을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의 레저 업종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를 타냐 안 타냐, 차입이 많냐 적냐인데요. 경기를 타지 않으면 실적이 선방할 것이고 차입이 없는 순현금이면 오히려 영업 외딴에서 실적이 플러스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GK는 압도적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게이밍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크로 전혀 타지 않고요. 기업으로 보면 순현금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화두인데요. 그 중에서 좀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GK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